안녕하세요. 연애 심리를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색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연애를 함에 있어서 혹은 그 연애를 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에 다가가기 전까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까지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장애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색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색하지 않게 연애를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색하다는 우리 단어를 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왜 어색할까요? 어색하다는 말이 뭘까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어색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어색하죠. 네, 뭔가 낯설지 않다. 그러니까 낯설다. 나랑 친근하지 않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낯설다라는 거는 처음 보고 아니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경험해 보지 못한 뭐 상황이나 감정일 수도 있고 대상,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상황도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 뭐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 나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언어 등 그 모든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설다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런 어색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색하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죠. 긴장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면 안 될 얘기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어색하지만 않다면, 내가 뭔가 익숙하다면은 좀 연애를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으면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연애하는 게 다 뭔가 낯설고 이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니까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 뭐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뭐 우리나라의 살 확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지역의 살 확률, 그리고 동시대에 살면서 나와 이렇게 만날 확률, 이걸 확률로 따져보면은 로또 당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뭐 이런 걸 계산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이렇게 알고 살자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그 제 삶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건 뭐 연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원만하고 그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도 이렇게 뭐 소개팅을 하든 뭐 그 어디 지나가면서 만나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는 흔히 남자 여자 혹은 뭐 사귈까 썸 탈까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고려해 보면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는 거고, 어찌 보면 이거 운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좋아하는 감정은 일단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면은, 이성에게 관심이 가면은 그 이성에게 이제 호감이 가죠. 호감은 뭔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뭐 나 누군가 좋아해. 그럼 친구가 물어보죠. 그 사람이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뭔가 그 대답할 얘기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네, 심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호감은 무엇 때문에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나에게 거북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거추장스럽거나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럼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나의 이상형이야. 이게 너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는 좋아. 그럼 내가 호감을 느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이 맞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연애라는 거는 이렇게 호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이제 서로 연애를 시작하고 혹은 뭐 썸 단계를 진행한다든지 그럼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까요? 우리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 팔짱 끼고 포옹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처음 만나는 이성이 있으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그 대화도 처음엔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를 쓰다가 점점 친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또 친근한 단어를 쓰죠. 행동도 마찬가지죠. 처음 다짜고짜 뭐 손잡고 이러진 않죠. 뭐 같이 걷다가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러다가 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는 접근을 해요. 이거는 사람이 대인관계 할 때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인데요. 나에게는 내 모습이 나에게는 익숙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상대방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맞추어 갈 수 있을까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데이트하면은 익숙해지죠. 익숙해진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자주 들으면 친근해져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자주 들으면 친근해져요. 둘 다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좀 있냐면 저도 간혹 가다가 뭐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띄워가지고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러는데 제가 학교 강의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떤 아이들이 막 너무 되게 뭐랄까요, 다가와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보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제 채널을 자주 본대요. 그래서 제 모습을 자주 봤고 제 이야기를 자주 들었대요. 저는 이 친구를, 이 학생을 처음 보는데 이 학생한테는 제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면은 마음이 먼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들고. 그래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자주 얘기하고 자주 만나고 이러면 친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반복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금 친해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익숙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RAPPORT, 라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라포르, 라포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원래 불어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 자체가 뭐 영어식으로 읽은 분도 계시고 불어 원어로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라포라고 할게요. 라포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믿으려는 마음, 서로 신뢰하는 마음,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이제 라포 혹은 라포라고 그러는데 뭔가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 혹은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관계를 뜻하는 건데요.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완전 절친 있죠. 정말 이 사람은 나랑 너무 친해.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 뜻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는 라포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내 고민 같은 거 말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어는 프랑스에서 가져오다 혹은 참조하다라는 불어의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말로도 하는데 정신적 혹은 생리적인 차원으로도 동조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한다 그거죠. 굳이 말하지 않고 내 눈빛만 보고 내 표정만 봐도 서로 이해한다. 아, 저 친구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위로해 줘야겠구나. 아니면 저 친구 뭔가 좋은 일이 있네. 이런 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뭐 따라하는 고울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분이 무슨 연애 심리 테스트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데, 상대방이 뭐 나한테 호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물을 마셔요. 근데 저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뭐 도시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마냥 그게 근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 혹은 나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정말 친근한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은 분명히 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이 내 입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경험 한두 번씩 해보셨죠? 그 사람과 나는 충분히 라포가 쌓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울 효과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라포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용어를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라포를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라포는 특히 연인 사이에서 라포가 충분히 형성될수록 더 사랑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색함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 라포를 쌓이면 어색함이 줄어들겠구나. 그럼 라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쌓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만나도 만날 때마다 더 뻘쭘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그럴 경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사소한 실수입니다. 네, 큰 실수,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 사소한 실수예요. 우리 흔히 연애 초보분들, 연애를 막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연애하고 싶어서 뭔가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어떤 유머 찾아보고 그 연인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인기 있다, 아니면 이성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인기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떠다니죠. 우리 그거 보면서 이거 내가 외웠다가 다른 이성 만나면 이 얘기 해봐야지. 그러시면 위험해요. 아재개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건 오히려 어색함을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없는 유머는 유머 기능을 못해요. 뭔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고 이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긴장하면 어떤다 그랬죠?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더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화도 못할 수 있는데 오히려 친근함을 주는 거는 실수예요. 내가 먹다가 뭘 잠깐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소지품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 사소한 실수는 오히려 대인관계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약이 되고요. 이 사소한 실수는 내 빈틈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어색함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람은 왜 어색함을 느낄까요? 어색함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친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어색하겠죠. 당연히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뭐 전 세계 인구 60억에 뭐 우리나라 사는 같이 태어날 확률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을 확률을 따져보면 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내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인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연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팁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좋아하는 내 감정을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다이렉트로 첫 만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하잖아요.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라포를 충분히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충분히 친밀한 친밀감을 쌓아야지 그 다음이 진행되겠죠. 원활한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속 얘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단계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어색함을 줄이려면 먼저 라포를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근데 라포를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소한 실수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우리 흔히 처음 연애 상대한테는 어떻게든 내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 사소한 실수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